에코프로 BM 10월 20일 날 공시가 4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나와 있고요. 다 보긴 할 건데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 특수광진에 대한 출자 공시입니다. 일단 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자 금액은 500억인 거예요. 요게 공시는 10월 20일 날 나왔지만 실제로 출자되는 건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액션 취하는 건 10월 26일이라는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500억 가지고 에코프로 글로벌에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자료를 더 가져왔고요. 일단 에코프로 글로벌은 BM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건 곧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에코프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9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도 한번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쓴 적도 있었고요. 2022년 6월 24일 날 금액이 꽤 커요.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4700억 조달을 하겠다라고 자금 사용 계획을 밝혔는데 이 중에서 실제 자금 사용되었었던 게 2970억입니다. 이걸 왜 출자를 했냐? 양극화 물질의 해외 증설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써있죠. 그렇다면 이 해외가 어디일까에 대한 힌트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공시는요. 이미 6월 27일 날 심의 안건 통과해가지고 에코프로 글로벌 증자이권 관련돼서 심의 안건 통과한 내용입니다. 이미 한 3, 4달 전부터 공시가 나와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글로벌은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피출자 회사로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은 헝가리 공장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이게 아니라면 별도의 공시가 나왔을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맞고요. 저기서 보시면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2022년 1월 26일 날 설립이 되었는데 데브레체 헝가리에 있죠. 여기 2차전지 소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각주 2번을 보면 에코프로 글로벌이 실질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구조상 이런 거죠. BM이 글로벌 먹고 있고 글로벌이 헝가리 먹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글로벌 관련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500억을 쓴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서 출자해 준 거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코프로는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일단 요게 완전히 완공된다 하면 연간 13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 거고 여기가 교역로로서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물류의 중심이고요. 여기 근처에 SDI 있고 북서쪽에는 SK온도 있고요. 중국 CATL도 노리고 있는 자리에 지금 이미 에코프로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데브레첸에. 요거는 이전에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는 여기다가 이제 포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넣으려고 합니다. 포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도 결국 이거죠. 클로즈 룹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공정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 직접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NG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추출해가지고 이거 대주고 그 수산화 리튬 제조하고 있는 머티리얼즈나 이노베이션으로 전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BM과 에코프로 EM으로 옮겨져서 양극재로 최종 생산되고 여기에 필수로 필요한 고순도, 산소, 질소는 에코프로 AP에서 공급하고 이걸 그대로 이제 헝가리로 옮기려는 겁니다. 그냥 거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 부지와 공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이번에 500억 출자해서 대주는 거다. 이게 내용의 끝인데 이걸 두 번째 공시인 타인에 대한 채무불증 결정과 연결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1번이고 2번은 2번인 겁니다. 근데 2번 내용을 보시면요. 채무 보증 금액이 좀 변화했어요. 근데 이게 크지 않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그래서 총 대략 한 5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도 한 달 반 정도로 늘려줬어요. 이게 원래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 지역에서 양극재 공장 증설 관련된 공사 개혁 및 채무 관련된 공시였던 건데 여기서 바뀐 공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50억 늘려주고 기간도 한 달 반 정도 늘려줬다. 이거는 그냥 필수 의무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 공시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의무 공시했을 뿐이지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있거나 첫 번째 내용만큼 중요한 공시거나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요번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기환 씨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인하대에서 금융투자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 이전에 자산운용사 본부장도 했었고 자산운용 대표이사도 했었고 양력이 꽤나 이 투자 쪽으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이 되는데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도 돼요.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도 되는데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좀 감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학과 지금 교수로 있고 재무관리 쪽으로 세부 전공을 가져가고 계신데 직급이 조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검색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 업적과 논문들을 좀 봤는데 초창기에 냈던 것들을 보면 CSR 이게 근데 13년도 12년도 이때 유행하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대학을 갈 때 이 CSR 관련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면접을 봐서 들어갔었는데 이 CSR 관련된 게 뭐냐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5대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돈만 벌지 말고 사회에도 기여를 해라.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라. 이런 겁니다. 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리고 계열사들이 커가면서 그룹사가 다 성장해 나갈수록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분을 요것 때문에 선임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선임한다면 조금 더 이분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거를 조언해 줄 수 있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옛날 논문이고요. 최근 논문 낸 것들을 보면 금리 변동이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신용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요.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이분이 아마 한 두세 달 전쯤에 에코프로 BM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거 봤었죠. 그래서 신용평가사 두세 곳으로부터 몇 등급 이상 받아야지 자금 조달할 때 우호적으로 좀 받을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뭐 몇 퍼센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막 조 단위로 빌리고 몇천억 단위로 빌리게 되면 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자금의 차이가 몇백억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용평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분을 선임하지 않았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 있는데 뭐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인물까지는 아니에요. 뭐 CEO나 뭐 CFO가 새로 선임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뭐 사회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이 사람을 왜 데려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지금 어느 방향을 좀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로 좀 한 단계 더 추론할 수 있는 건 신용평가 등급이 이전에는 만족할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을 높여서 향후에는 증자나 시비 발행 말고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주주 명부 폐쇄입니다. 이건 뭐 별 내용 아니죠. 연말마다 기업들이 연례 행사로 하는 겁니다. 주주 명부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주주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11월 6일을 기준이니까 기준이 11월 6일이면 그 전에 이틀 전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주 명부 폐쇄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몇 명이고 몇만 주가 지금 거래되고 있고 총 지분은 몇 퍼센트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약간 오하열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사이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주주 명부 폐쇄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유통되어야 돼요. 근데 110만 주가 유통되어 있다고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10만 주는 뭐냐? 정확하게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대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는 찍혀있는 실질적으로 유통되어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돌고 있다라고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매도는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분명히 100만 주 상장되어야 되는데 왜 110만 주가 돌고 있지? 이러면서 괜히 또 적발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상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11월 6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주 11월 2일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까지 무차입되어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 명부 폐쇄 기간에 따라서 적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뭐 그냥 모든 기업들이 연말마다 하는 공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이렇게 4개로 끝이고요. 뭐 사실 이걸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공시를 그냥 넘기냐 아니면 자세히 보냐 차이일 것 같아가지고 공유 드렸었고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렸죠. 딱히 뭐 이야기할 내용이 별로 없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실적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너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아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릴까 하다가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이제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만 공유를 할까 아니면 안 좋은 내용들도 공유를 할까 아니면 둘 다 해버릴까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최대한 좀 균형 잡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 채널의 모토이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 궁금해서 채널 왔는데 새로 올라온 영상 없네 하고도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을 때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머지않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이 활발하게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 많이 어렵죠. 거시경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에 제 매매에 집중을 했고요. 조금 더 매수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투자나 모든 주식이나 업다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실 그 업다운은 즐길만 하게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그 업다운이 있고 한 바퀴 돌고 이러지만 결국에 내가 안전하게 내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